그쪽이만 있던 게 평촌에 드디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조합 중에, 지역조합 중에서는 가장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창립적인 템 만들어주면 끝인데 뭐 정신인데 개뿔이나 그때만 선임권이 있지. 나중에 들어온 놈들 2차, 3차 조합원들 무슨 선임권이 어디가 있어요? 현재까지 현출된 문제점을 시정할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임원을 바꾸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3년째 이 못된 놈들 비리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와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인식 능력에 첫째는 놀랬고,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사업 금리 부분 아까 은행 지점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 4.5%대 이자 쓰는 놈들한테 미친놈이라고 설명했더니 그놈들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기정상이었고 11%를 쓰는 사람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갑자기 괜찮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얘기해서 조합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러나 이 일은 조합원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 시공사가 주인공이고 시공사에 똘마니들이 또 있습니다. 철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 사업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주권을 거의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혹시 총회 맹찰을 했죠? 본인이 나가서 직접 모든 의안을 이해하고 의결권 행사하신 적 있습니까? OS한테 주셨나요? 대부분 서명결에서 되지 않았어요? 혹시 OS한테 주셨죠? 네, 그거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단지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 눈 부릅뜨고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얘기를 잠깐 조합원 서면 합의서 결의서라는 거를 제가 썼는데 잡다한 얘기는 안 쓰고 그냥 몇 가지만 썼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여러분들 주택법은 도시정법은 그래도 규제하는 게 법률적으로 꽤 있습니다. 주택법은 도시정법보다는 좀 약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적 자치 규약인 여러분이 만든 규약, 정관 같은 것으로 사실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의 머리 나쁜 그 공무원들이 규약을, 표준 규약을 만들면서 별로 좋게는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현실적, 여러분 조합원 입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조금 답답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나마라도 그놈들이 만든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뺏겨오기라도 했으면 조금은 나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조합은 그걸 대단히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규약을 처음부터 여러분의 요구에 의해서 총회를 개최하려면 모든 건 총회에서 의결했는데, 아까 제명을 이사회에 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는 조합이구나. 역시 상상력도 풍부하고 어떻게 이사회에서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합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출자해서 각자 의견권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사회가 어떻게 조합을 제명하겠습니까? 규약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저 규약을 갖고 있는 사람 계속 누군가는 소송을 할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마다 좀 이상할 겁니다.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규약 간에 서로 탄핵하는 규정이, 이걸 보면 어느 게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걸 만든 거는 규약의 맹점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규약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뭐냐면, 총회를 개최해서 규약을 변경하게 돼 있고, 최초는 여러분이 연명으로 규약을 사인해서 졸업설립 인가 때는 만들죠. 근데 총회에서 이제 바꾸게 돼 있는데, 총회를 조합장이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면 되고요. 필요할 때 하면 되고, 여러분이 요구할 때는 제작조합은 3분의 2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의견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에 참석 과반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데 요구, 총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3분의 2가 필요해요. 아니, 과반수만 얘기해도 어떤 놈이 반대해도 다 끝나는 수 아니에요. 과반수면 100%가 참여했어도 의견이 다 되는 숫자인데,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의견 정족수보다 훨씬 더 난해하게 총회 개최를 요구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총회 개최 요구하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통과시키면 통과시킬 테니까 여러분은 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3분의 2가 총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약은 재개발조합도 그렇고요, 재건축조합도 그렇고 5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법 규정도 5분의 1입니다.
특별하게 없으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라 문법이 이렇게 돼서 규약에 없는 경우에 여러분 같은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 그랬을 때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0%가 요구하고 더구나 해임 같은 경우는 10%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좀 완화시켜 놨습니다. 조합원의 어떤 자율적인 정황권을 조금 더 완화해 놓은 거예요. 일반 총회 개최보다. 근데 여러분은 3분의 2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도 총회 개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한 달 이내 민법은 2주 이내에 안 하면 여러분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돼 있고 여러분들은 한 달 이내에 조합이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 그러는데 또 뭐 일주일 전 이상한 규정을 또 두고 아무튼 뭐 앞뒤가 우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골 때리는 것은 여러분이 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는 3분의 2지만 여러분이 규약을 변경하거나 총회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총회 대신은 사전에 서면으로 과반수가 합의하면 총회 한가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가 스스로 뭘 막 자기를 지키려고 만든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기는 종신제인가 아시죠? 과반수가 있으면 총회 한가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말로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합의해서 빨리 잘못된 것을 바꿔놓고 내가 들어갈 틈을 만들어 내 권리에 행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이상한 규약을 가진 이상한 나라에서 갇혀 살지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이 억울함이 있으면 주장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건 규약 변경으로 해놓고요. 이러한 건 임원 해임 변경을 해놨는데 저렇게 불량기가 들킨 사람이면 한 번쯤 바꿔주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여전히 존경스러우면 그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약점을 잡힌 사람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가짜 사업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사업비도 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약 100배쯤 부풀리기도 합니다. 시중에 만원짜리를 100만원에 계약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1억이 안 들어가는데 100억을 지출합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판 가짜가 있고요. 근데 그게 그냥 금액 자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조합에는 지천 조합에는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평촌에 가면 있다 이러네요. 조합이 여러분의 총회를 거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시끄럽고 속에 든 얘기를 하니까 미리 가서 서면을 걷어와버리고 총회장이 안 와도 돼 라고 할 때 근데 순에서 다 찬성이 찍어주거든요. 그리고 설사 반대가 많은 같은 바들이 고쳐버립니다. 찬성을 다. 왜 여러분이 내가 뭘 했는지 공개도 아까 안 하고 있는데 총회 의사록은 공개 대상이죠? 아까 12조에 의해서 의사록은 근데 도시정부에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의사록이 공개 대상이면 그 의사록 작성이 기초가 되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도 아울러 공개 대상이라고 하는 게 도시정부에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법리 구조는 같기 때문에요. 의사록이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법률상 그 의사록 작성에 기초가 되는 참석자 명부와 그 서면결의서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공개를 심지어는 안 하고 있고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제대로 계약서를 안 올려놔서 지금 무슨 계약을 얼마짜리를 해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뭐 정보공개를 첨부해도 안 준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주택법도 정보공개 첨부해서 안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용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러분의 정서가 조합에 잘 되도록 가서 응원해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응원하느라고 고소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약서들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그러니까 인터넷만 올려도 안 되는데 인터넷도 안 하는데 뭐 병행은 무슨 병행이야. 기본 인터넷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짜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합장이나 임원들한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사실 몰라요. 내가 조합장이고 저 사람한테 계약을 하나 해주니까 나한테 돈을 주겠지 고맙다고. 아무 사이로 뭐 그 정도는 예로부터 통용이 된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예요. 야 알고 보니까 이거 가짜더구만 이런 용역은 필요 없더만 왜 이거에서 그때 준 돈이 그 돈인지 그럼 미쳤냐 내가 너를 돈을 주게 어쩌고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거친 아저씨들이 이 바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계약 이건 완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하는 일을 민간업체가 했다고 해서 돈을 받아가는 놈, 제주 넣는 놈 따로 있고 근데 이놈은 공짜로 제주를 넘습니다.
근데 이놈이 돈을 받아갑니다. 몇십억씩. 그것도 전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심각한 공통적인 비리입니다. 근데 지역조합에서는 여러분들이 1등 하셨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범죄 예방 용역 계약으로 주식회사 CG주택과 했는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CG주택이라는 회사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철거왕이라고 불리는 다원그룹, 다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국내 1위에 거기가 그 회사가 만든 이화소 종합건설이라는 그 회사가 골프장을 2개 나고 있습니다. 많이 벌었죠? 근데 그 중에 그 골프장 공사했던 조그마한 업체인데 토목회사 하나 인수해갖고 만든 게 이화소 종합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목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하도 제가 떠들고 다니니까 이름을 아무튼 떠들면 이름을 바꿉니다. 자꾸 제가 실명을 많이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CG건설로 바꿨다가 CG주택으로 바꿨습니다.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회사가 아마 여러분의 계약에 철거도 지금 저 회사가 하는 돼 있죠? 그렇죠. 철거 용역 계약도 근린생활 시설도 골 때리는 회사입니다. 해국자리도 정비 기반 시설 아마 저 회사가 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기반 시설들 정비 사업이 아니니까 정비란 말을 안 쓰겠지만 기반 시설 토목공사나 이런 거 아주 조그만 회사였는데 갔다가 지금은 공사비 부풀리기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와서는 무엇을 하느냐면 범죄 예방 용역을 한답니다. 자,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초등학교 나라 누가 지켜요? 경찰. 군인 아저씨가 지키지 뭐 나라는 경찰 아저씨가 지켜요. 범죄는 누가 지켜요? 군인이 지켜요? 경찰 아저씨가 지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범죄를 왜 여러분이 예방해야 돼? 그리고 뭐가 못 믿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을 못 믿어요? 전 세계에서 강력한 검거율이 단연 1위인데 2위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지문이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나라에서 못 잡으면 더 이상하지. 철거 계약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고철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의 자산이어야 되는데 철거비를 줬으면 예를 들어 고철이 3억이 나왔다, 철거비 10억이 줬다 그러면 상계에서 7억을 하든지 아니면 10억은 주고 고철은 가져와. 그래도 고철 매각되면 3억을 여러분이 수입으로 잡든지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기관 같은 데서는 그런 경우에 철거비 10억, 그 다음에 고재 수익금 3억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철거회사들이 항상 임의로 먹었어요. 횡령입니다. 횡령. 아무 근거 없이 그걸 갖다 팔아먹었다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좀 똑똑한 조합장이 얼마 그거는 놔두고 와 그러면 뇌물을 바로 줍니다. 왜요? 이미 자기는 팔아먹었는데 지금 놔두고 와라면 큰일 나요. 이미 고철장사한테 미리 팔았어요. 거기서 그 버릇을 하던 회사가 왔으니 재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역조합에도 드디어 저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평촌이 전국을 리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 책임을 지고 업무 대행사는 여러분이 컷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여러분의 권리와 저기를 제약하지 않는 그런 업무 대행사를 뽑아서 가시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이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어떤 게 또 생겨날지 저쪽에 더구나 저쪽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그냥 놔둘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저 새끼 저기도 또 나타났네 이 소리를 저는 듣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